혐오 말고 환영받는 삶은 어떨까? 재미없는 포장 개그를 해도 사람들이 밝게 웃어주고 해외여행을 가서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젊고 날씬한 사람은 인생이 쉬워진다는 말 사실이었다. 당뇨와 비만으로 늙고 통통했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또래보다 늙어 보이던 아저씨가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성공하고 친절한 세상을 만나게 된 과정.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주려고 한다. 내가 먼저 변해서 사랑받는 인생. 함께 가보자. 아차차. 왠지 이러면 끝까지 안 보실 것 같으니까 먼저 간단하게 제 다이어트 일대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20대 초반 가족력이 있는 당뇨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몸무게가 89kg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서 결국 20대 중반에 디스크 수술까지 받게 되었죠. 이렇게 살이 쪄서 몸이 안 좋아지니 얼굴과 몸에 급속 노화가 오게 되었고요. 진짜 그 당시에는 노안이라는 소리를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는데요. 그 당시 유행했던 과일 다이어트, 감자 다이어트 등 음식 한 개만 먹고 살 빼는 방법은 모두 실패를 했어요. 무릎과 허리가 안 좋다 보니 무거운 거 들거나 뛰는 운동도 할 수 없고,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열량 소모가 안 되고 정말 진퇴양난의 힘든 나날이었죠. 그렇게 조금 빼고 다시 여유오고 이런 식으로 몸의 대사가 안 좋아지던 나날이 계속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생로병사의 비밀이란 TV 프로그램에서 지방을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진다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게 진짜 되나? 라고 믿지를 못했는데 방송을 보고 해외 정보들을 구글링 해보니까 우리나라만 저탄고지 식단이 생소하지 외국에서는 이미 크게 이슈가 되었던 방법이더라고요. 처음에 스웨덴에서 뇌병변 환자 식단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암의 먹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알고 난 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다른 식단으로는 다 실패하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식단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쫄쫄 굶었다가 폭식하고 이런 과정의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탄고지는 칼로리 계산하지 않고 배불리 먹는 식단이다 보니 단 한 번도 절식 후 폭식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 식단은 의지박약인 저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의지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 2주에 5kg 빼기, 한 달에 몇 킬로그램 빼기 등이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도 다른 식단할 때 그렇게 뺀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씩 고삐 풀려서 폭식하게 되면 금방 요요가 와버리니까 사람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는 원래 안 되는 놈이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체지방이나 몸무게가 정상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근육과 수분이 빠져서 급격하게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탄고지 식단을 몰랐을 때는 체지방 1kg 빼는데도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저처럼 허리나 무릎이 안 좋아서 무거운 분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계획을 잡으실 때 2주, 한 달에 몇 킬로 빼겠다 이렇게 잡지 않으셨으면 해요.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폭식하고 요요 올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최소 2달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탄고지를 습관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식단을 일주일 정도만 따라 하시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3kg 혹은 그 이상 빠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보면 처음 한 달 정도 확 빠지고 그 이후 정체기가 오거든요. 힘이 날 만한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이 식단을 하면서 스트레스 거의 없이 배고픔 없이 즐기면서 뺐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살 왕창 뺐는데도 얼굴 해골 바가지 되지 않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사람이 더 활기차졌고 생각도 젊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다이어트와 달리 부작용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살을 뺀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독소 제거, 두 번째 식단, 세 번째 운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일주일만 따라해 보세요. 일주일 해보시면 내 몸의 염증 요소와 불필요한 부위에 있던 지방이 빠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하시면 또 일주일 늘리고 그러면 내 몸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서 꾸준하게 하게 되실 겁니다. 저보다 몸무게 많은 분이 따라해 보신다면 이 3개월 안에 순수 체지방만 10kg 넘게도 빠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체육관에 그렇게 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뚱뚱해지면 우리 장에 독소가 많이 쌓인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만 인구가 40%에 육박하는 미국에서도
장내 세균 환경에 대해서 연구가 많은데요. 장의 독소가 임계치를 넘어간 사람에게는 분변 이식 시술도 시행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의 변을 독소에 쩔은 장에 이식하는 시술인데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장에 독소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에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독소를 정상적으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가공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런 시스템이 깨져서 독소를 장 안에 쌓아두게 돼요. 이렇게 독소가 계속 쌓이면 살도 많이 찌고 배는 묵직한데 화장실은 잘 못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갑니다. 실제로 저는 독소 제거랑 저탄고지 식단 병행하면서 저를 괴롭히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고쳤고요. 피부도 좋아져서 관리 받느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독소 제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잡설 되게 많네 하는 분도 계시죠? 그분께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다양하게 시도해보니 가장 간편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침에 밥 대신에 독소 제거 음료를 마시는 게 끝입니다. 아침 대신에 저는 아로니아, 카무카무, 아몬드, 카카오닙스 가루를 섞어서 우유와 함께 마셨는데요. 이 가루들을 그냥 먹으면 엄청 쉬어요. 얼만큼 쉬냐면 너무 쉬어서 쓰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아마도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우유 200ml 정도에 10g씩 넣고 알룰로스를 넣어서 쉐이킹해서 마십니다. 이 음료는 뷰티 유튜버 유나님이 미백 주스라고 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만큼 여러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조합입니다. 저는 처음에 마시고 바로 효과가 왔던 것이 화장실을 잘 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평소에 변비가 심하거나 2, 3일에 화장실 한번 가던 분들은 처음 드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급 신호가 올 수도 있거든요. 장내 독소 제거 레시피라고 해서 진짜 여러 방법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시도해본 방법 중에 제일 간편하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 우유와 함께 먹고 나가면 점심때까지 속도 든든하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되실 겁니다. 독소 제거로 유명한 브랜드도 많고 시중에 음료나 차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것 먹어서 살이 빠지거나 속이 좋아지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시중에 유명하다는 디톡스 음료는 거의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 것보다 저는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던 그릭 요거트가 더 좋더라고요. 비싸지도 않고 만들기도 쉬워서 자주 먹고 있는데요. 제가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쇼츠로 올려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식단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식단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 줄이고 많이 못 먹는 식단은 안 되더라고요. 며칠 성공했다 하더라도 폭식하게 돼서 진짜 살 빠지는 데는 탄수화물 줄이는 게 짱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호르몬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중 살과 관련된 대표적인 호르몬이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세포 내의 포도당 운반을 촉진하여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 후 포도당으로 바뀌면 인슐린이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변환시켜서 혈당을 낮추어 주는 거죠. 특히 포도당으로 빠르게 변하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췌장에서 급하게 그리고 많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어 무리가 가고 계속 많은 일을 하다 고장이 나면 피 속의 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급하게 많이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정제 탄수화물을 끊어버리고 부족한 에너지를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우는 식단이 바로 카니보어나 저탄고지입니다. 이 저탄고지 식단이 좋은 게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 시작하면 하루 칼로리 얼마 먹고 얼마 움직여야 살 빠진다고 하면서 매 끼니 열량 계산을 엄청 하잖아요. 넘기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매일 계산하느라 피곤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탄고지는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배불리 먹되 탄수화물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저같이 어지박약이면서 복잡한 거 싫어하는 아재한테는 진짜 딱이더라고요. 이렇게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저탄고지 식단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복잡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식자재는 탄수화물 비율이 몇 %고 GI 지수가 얼마라서 먹으면 되고 안 되고. 꼼꼼하신 분은 이런 거 다 챙겨서 먹는 게 더 좋을지 몰라도 저는 복잡한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지속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명심했습니다. 밥, 빵, 면, 단 거는 절대 안 먹는다. 다른 건 다 잘 먹었어요.
뭐 양념이나 이런 거에도 설탕 들어가고 탄수화물이라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소량의 탄수화물은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 먹는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만 지키셔도 살이 쫙 빠져서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서 초반 2주일에 5, 6kg 정도 뺐고 살이 잘 안 빠진다 싶은 정체기가 올 때쯤 맵고 짠 양념도 안 먹었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한 석 달 만에 13kg 정도 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양념까지 안 먹는 식단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계속하니까 살은 빠지는데 몸에 힘이 없어져서 피로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달달한 걸 끊을 수 없어요 하는 분 계시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라도 바꿔보세요. 저도 친한 여동생이 그렇게 말해서 추천해준 식단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밥, 빵, 면, 단 거 이것들이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잖아요? 그 밥, 빵, 면을 복합 탄수화물 식자재로 바꾸는 거예요. 현미, 잡곡, 통밀빵 등이죠. 일단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안 올려서 살이 덜 찔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높아서 많이 안 먹게 돼요. 정제 탄수화물은 진짜 내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면 이때까지 전문가가 추천한 다이어트 식단 중에 단백질 식단, 과일 식단, 고지방 식단은 있지만 떡볶이 식단, 빵 식단, 과자 식단은 없었을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은 체중이 불어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피부 노화와 암 발병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글리케이션 반응을 유발하는데요. 이 반응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 단백질을 손상시켜 피부의 탄력을 저하합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피부 세포 손상을 가속화하여 노화를 진행시키죠.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시킵니다.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것이 탄수화물인데요. 일본의 야마시타 아키코 박사는 탄수화물 줄여서 더 가볍게 살기 책에서 여드름 과다, 피지 분비 등의 피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에 필요한 단순당을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정제 탄수화물과 비정제 탄수화물을 검색해 보시고 바꿀 수 있는 거 정제에서 비정제로 바꿔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초반 감량기에는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대 때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30대 때 무릎 수술하면서 무거운 곳을 들거나 뛰는 운동을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렇지만 정적인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워보니 건강에는 좋지만 다이어트에 확실하게 효과가 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운동을 해보다 주짓수에 정착하였는데요. 이 운동도 장점이 많았지만 초창기에는 너무 강함에만 치중한 나머지 부상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주짓수 운동 루틴을 만들어서 부상 없이 다이어트도 되고 두뇌 개발까지 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주짓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허리 디스크를 이겨내는 운동 방법을 하나씩 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저처럼 무거운 거 들기는 어렵고 하지만 열량 소모는 많은 코어 근육 운동을 찾으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 배고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한 비법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보니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살을 빼는데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두뇌와 우리 몸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몬에 노예인 우리 신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이어트가 절실한 지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은 당신이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디